안녕하십니까. 뭐 한 달까지는 안 걸리고 한 좀 짧은 시간에 다시 멤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올리는 거는 아, 사시, 그러니까 눈이 안쪽으로 몰린다든가 바깥쪽으로 몰린다든가 그럴 때 그런 병증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뭐 흔한 병은 아닌데 참고 삼아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초창기에 사음침법 이것을 내 몸에 스스로 놨을 때 일어난 병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의 이쪽 왼쪽 눈이 한쪽은 괜찮은데 이 왼쪽 눈이 바깥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직선을 향해서 딱 보면은 이거는 직선을, 이 오른쪽 눈동자는 직선을 바라보는데 왼쪽 눈동자는 그대로 있는 거야. 안 돌아와. 아,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병변이 일어나요. 자기 몸에.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방광정격이나 담정격의 성쇠, 그 방광정격, 담정격의 밸런스가 안 맞고 또 몸의 기운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할 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음침 자석요법의 그 처방,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현대의학과 사음침 의학하고의 그 큰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기 건너편 동네 꼬마들이 자, 그러면 내 사시 있잖아요. 안쪽으로 모여지는 그런 사시, 그리고 위에 바깥쪽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시. 내 사시 때에는 담정격을 써서 그 풀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처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외사시 때에는 간정격, 간정격을 함으로 해서 잡아주는 기능.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죠. 외사시가 됐을 때 간정격을 사용하고, 그래서 안으로 모아주는, 안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 그러한 병증들이 치유가 될 수가 있다. 사시 발생의 기전은 삼도인 황현학 스승 정신에 비춰볼 때 눈이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며, 안구가 치우쳐지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는 것은 근육을 주관하는 간의 기운과 에너지 통로인 삼초, 그리고 방향을 조절해주는 담과 방광의 불균형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간, 삼초, 담, 방광의 기혈에 따라서 편승 그리고 편쇠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정격이나 담정격은 강력하게 양의 기운을 끌어올리거나 목기, 목화토금수의 목, 간담낭이죠. 목기를 조절하는 처방인데, 만약 그 환자의 본래 체질이나 병증에 비해
보화사가 과하거나 부족했다면 특정 경락의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안구를 지지하는 근육,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근육, 그 근육의 긴장도가 불균형 상태가 되어 사시가 유발될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시의 사음정통침 자성요법의 처방 정격들을 고려해 볼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간정격. 간정격은 여러 가지 인체에 필요한 화학 공장이면서 특히 한의학에서는 근육을 간주근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육 조절의 근본이 되며 사시는 결국 안구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근육의 주관 장부인 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처방이 돼야 되고 시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간정격은 뭐 알다시피 보하는 것은 음곡하고 곡천이요 사하는 것은 경고중봉이다. 이 네 군데 혈을 이쪽이 문제가 됐을 땐 이쪽에 넣고, 그러니까 좌병우치 우병좌치의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시술하면 됐죠. 간정격 이후에 간의 음혈을 보하여 근육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비정상적인 수축이나 이완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뭐다? 간정격의 임무다. 그 다음에 소장정격. 소장정격은 안질환에 크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하는 혈은 족, 임읍, 후계, 사하는 혈은 통곡, 전곡. 이러한 것들을 내가 손이나 또는 발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0001에서부터 이 내 동영상 0001에서부터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 간정격, 소장정격, 삼초정격 모든 정격들의 보사 혈자리가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놨어요. 0001에서부터 만일 간정격의 그 경락을 찾고 싶다 그러면 간정격의 혈 위치 해갖고 내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초정격. 삼초정격은 인체의 기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정격이다. 만약 어떤 처방 시술 후에 기운의 소통과 그런 원활한 경락의 활동이 막혀서 발생한 사시라면 전신의 기를 소통시키는 전신의 기를 소통시키는 삼초정격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삼초정격에 보하는 것은 족, 임, 읍, 중, 저. 사의 두 혈자리는 통곡, 앵문이다. 이것을 시술하면 안구 주변의 경락 에너지를 재배치하여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좌측이나 우측이나 사시가 내사시인지 외사시인지에 따라 실과 허를 판단해서 좌병,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좌병우치, 우병좌치의 처방을 결정하면 됩니다. 삼도인께서는 환우를 대할 때 병을 보지 않고 환우의 전체적인 기운을 보면서 발생한 병증의 현상을 파악함에 시술의 적용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어서 정하는 것이 사암도인 황현학 스승의 사음침법이었었고, 그것이 정통 사음침 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 어떤 병증이 있으면 이 병에 뭐래, 이 병에 방광정격이래, 이 병에 삼초정격이래, 저 병에는 폐정격이래,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10종 8구야. 그런데 황현아 스승께서는 그 사람의 몸의 전체의 상황, 이 사람이 몸에 기운이 넘치나 안 넘치나, 아니면 열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뚱뚱한가 아니면 마른 체질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 가지고 황현학 스승께서는 침법을 구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침이래, 폐정격, 저 사람 좀 정신이 헷가닥하고 좀 이상해, 전신의 그런 인체의 그 기능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래 보이면은 방광정격을 딱 놓고 이런 식으로 현대인의 사음침 좌석요법을 놓는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봐라 이거야. 모든 것을 판단해 봐라 이거야. 그것이 중요한 황현학 스승의 사음침 의학이었다라는 말까지 더해 드리니까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치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더 곁들여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가끔 보면은 뭐 의사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어쩌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을 지금 갖고 있고, 어떠한 오장육부의 기능이 변천돼서 이게 병증이 발현되고 이런 것을 몰라. 그냥 보고서 혈전이 있어, 이 사람 심장이나 뇌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지네들이 판단을 해. 인체를 보고서 지네들이 프로그램 되고 머리에 각인된 그런 의술로만 치료하려고 그런다고. 아니야 그건. 그러고서 뭐 굉장한 의학 지식을 갖고, 그 사람들이 한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참 한심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혈전 하나를 보자 이거야. 혈전, 혈전에 참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병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이 피 속에 끈적끈적한 그 혈전의 상황, 이거로 인해서 심장질환, 뇌졸중, 심장의 경동, 심장의 그 중대한 그 동맥이나 정맥 이런 것들이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심장 마비되고 뇌졸중, 스트로크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병이 발생된 이후에 현대의학은 그것을 치료를 하고, 미리 예방적인 그런 의학은 전혀 거리가 멀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처방을 해. 그래서 기껏 한다는 거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기껏 한다는 건 아스피린, 혈전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 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베이비 아스피린 이런 걸 먹어라, 고작 그러잖아. 그렇죠? 참 문제야. 그런데 우리 사음침 의학에서는 베리코스베인이라고 해갖고 정맥류가 있어요. 정맥류, 허벅지 안쪽이나 배나 여러 가지
그 경골, 다리에 경골이 있는 부위에 지렁이 같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아주 심한 그런 베리커스 베인, 이런 것들을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걸 수술하거나 뭐 떼갖고 뭐 핏줄을 또 잇고 수술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 원인 치료를 못해. 참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암침의학에서는 간정격과 소장정격 또는 간 좀 증상이 심한 그런 베리커스 베인, 정맥류 환자들, 그리고 혈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정격과 어혈방하고 그 폐정격하고는 좀 상통하는 그런 것이 있지. 폐정격에다가 곡지 요거를 더해주면 어혈방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간에서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시키게 우리 사암침 요법은 그쪽으로 본다고. 예방 차원에서 병증이 발현됐을 때 그 이후의 치료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그러한 의학이 우리 사암도인께서 발명하시고 발견하신 사암침 의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어디에서 따온 것인데,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혈전 치료제는 항응고제 치료, 항혈소판제, 그리고 또 기계적 치료 방법, 이런 것들 아니에요. 항응고제는 뭐 와파린이나 저분자량 헤파린, 그리고 경구 항응고제, 심방세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경구 항응고제, 이런 거 쓰는 것이 고작 치료의 원칙 아니야? 미리 하는 거는 못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현대의학에서 혈전 일어나는 걸 예방하는 거 뭐 있어?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뭐 타가그렐롭 이런 것들, 항혈소판제, 그리고 혈전 용해술, 기계적 치료 방법으로, 또 혈관 스텐트 삽입, 이런 것뿐이잖아. 그러면 이런 거를 믿고 병원에 가갖고 또 독한 약을 먹이고 고혈압, 당뇨, 지금 요 한참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LDL이 사용했을 때 병이 병 치료에 대해서 큰 도움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논쟁하고 그러잖아. 우리 사암침의학은 그 수준을 벗어나서 병이 발발되기 전에 이미 예방 차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 사암침의학이야. 그래서 정격 또 성격, 뭐 좀 또 디테일하게 더 처방할 수 있는 건 뭐 열격, 한격. 그런데 열격은 정격하고 같이 견줄 수 있죠. 그리고 성격하고 한격하고는 같이 또 어깨를 나란히 한 그런 처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이런 걸로 해갖고 오장육부의 기운, 자기가 다 해야 될 그런 기운, 그것이 기운이 아주 승했어, 너무 승했어, 실증이야. 그럴 때는 그리고 그 기능이 너무 허해, 제 기능을 발휘 못해, 장부가 영 힘을 못 써. 그럴 때는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치료 방법이냐 이거예요. 내가 항상 강구하는 건, 내가 항상 얘기하고 주제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방의학의 사음침의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깊게 사람을 다루는 사람, 내 친구나 내 몸이나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줄 때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 왜 사음침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현대의학하고 견줘봐야 될 거 아니야. 현대의학의 좋은 점도 물론 많아. 알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식한 말로 잘라서 뜯어내고 꼬매고 그런 것들은 아주 특출나. 기구를 사용해서. 근데 사실상은 자르고 뜯어내고 꼬매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안 좋아. 인체의 그 정상적인 그 경락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그러한 뭐라고 할까, 그 기구나 약들, 얘 너무 남발하잖아. 고혈압 약, 당뇨 약, 이게 얼마나 사람의 그 기본적인 인체의 항상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약재가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채널에서 볼 때에 내 말이 옳으면은 나이 먹은 사람은 뭐 자기가 배운 그 기술 그냥 써나가면 되지만, 젊은 닥터들은 내가 얘기하는 이 사음침 의학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연구를 해봐. 그리고 자신이 환자 페이션트들을 딱 접할 때 현대의학적 치유만 하지 말고 이 사음침 의학을 병용을 해봐.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스스로 발견하게 돼.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미친 사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리고 정신이 뭐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믿고서 한번 믿져야 본전 아니야. 현대의학 닥터들도 한번 해보시라, 그런 얘기야. 내 말이 그런 말인가? 내 채널 0001에서부터 쭉 봐 올라와. 한심한 뭐 목화 토금순이 음양이니 무시하지 말고 한번 봐. 공부해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하는 것이 옳거나 저 이상한 친구가 그 얘기하는 게 뭐 맞는 소리가 있긴 있어. 그러면 공부를 해보셔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나가실 때 이 동영상을 할 때 우선 내 마음이 편하고 도움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거는 에티켓이라고 내가 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누르고 새로운 게 동영상이 올라오면 공부하시고, 야, 이게 이런 묘미가 있어서 저 늙은이가 밤나 저 나이에 동영상을 올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박수를 보내주시는 의미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슬 좋은 날씨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내 사는데도 푸르름이 아주 그냥 사방천지에 푸르러지고, 하늘은 또 파랗고 네, 아주 좋은 계절에 건강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안한 삶으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바이. 아우 저기서 그냥 웬 이상한 사람이 싸우네. 저 뭐야, 부부하고 싸우는 거야 뭐야. 얘라 이놈들아, 싸우지 마라. 자, 오늘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